오늘은 태수미가 영우를 만났을 때 왜 원망했냐고 물었는지, 그리고 보스턴의 태산의 법률사무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단 해당 내용은 지난 회차 분석을 통한 개인적인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영우 8화로 가보겠습니다. 태수미는 우영우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러다 눈물을 꾹 참고 영우를 바라보며 던진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죠. 나를 원망했니? 와우, 좀 놀랍지 않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미안하다. 난 널 버린 게 아니다. 그땐 어쩔 수가 없어. 내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다. 라는 등 여러 변명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태수미는 왜 이때 그 어떤 변명도 없이 딱 이 말 한마디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태수미에게 뭔가 말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영우에게 원망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비밀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우영우 10화로 가보겠습니다. 태수미는 26년 만에 우광호를 찾아와 지금이라도 영우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자며 미국 보스턴으로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태수미의 말을 들어보면 자폐에 대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26년간 영우를 돌봤던 우광호보다도 자폐에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즉 이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수미는 자폐 관련 정보를 취합해왔고, 자폐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미국 보스턴이 가장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법무법인 태산의 미국 사무소가 한인이 밀집한 텍사스나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아닌 자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관련 전문가나 상담사가 많은 미국 보스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태수미 말에 따르면 영우가 그곳에서만큼은 변호사로서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 태산의 미국 보스턴 사무소 자체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오직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해외 지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영우 2화로 가보겠습니다. 태수미는 기자와 인터뷰 도중에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자신처럼 태산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놔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1위를 달리는 로펌이자 법률가 집안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런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태수미의 이 말은 자신의 아들이 태산을 이끌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영우 8화로 가보겠습니다. 26년 전 우광호는 집안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태수미 지방 가정부로부터 영우를 건네받습니다. 참고로 이 여성이 가정부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 자막에 이 여성분의 신분이 가정부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태수미 부모님도 태수미가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우광호에게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우광호 신분이 농부의 자식이어서 그놈의 핏줄 탓에 딸이 난 손녀를 아무 미련도 없이 보낸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태수미 부모님과 태수미가 우광호에게 아무 미련도 없이 딸 영우를 건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또 다른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태수미가 쌍둥이를 낳으면서 아들은 태수미 집안에 두고 딸만 우광호에게 약속대로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태수미는 아버지에게 떠나보낸 어린 영우를 잊은 채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서 자폐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이후 아들을 위해 보스턴의 태산법률 사무소를 하나 차리고 그곳에 아들을 보냈을 확률이 큽니다. 적어도 국내보다는 미국 보스턴이 아들이 생활하기에 더 편했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8화에서 우영우와 태수미가 모녀로서 처음 만났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수미는 영우가 자신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표정만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을 다하고 있었죠. 마치 영우마저 자폐를 가진 아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이죠. 그리고 태수미 또한 자폐를 가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우에게 던진 그 첫마디가 원망했니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수미의 행동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특히 권민우를 시켜 영우를 한바다에서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나 우광우와 26년 만에 만났을 때 돈 때문에 나타났냐고 말한 부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영우가 태수미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즉 태수미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우광우에게 건네주고 자신이 낳은 아들은 직접 자기가 키웠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갓 태어난 아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가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구했던 것처럼 태산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태수미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우광우와 영우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부녀가 남남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이지만 전 우영우 쌍둥이설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영우는 고래를 좋아하고 고래는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데 무슨 쌍둥이 같은 소리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 역시 인간의 출산과 비슷해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두 마리의 새끼를 낳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매우 슬픈 얘기지만 2014년 멕시코에서 죽은 채 발견된 시암 쌍둥이 고래는 어미에게 버려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쌍둥이가 자폐로 태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일란성 쌍둥이가 자폐장애를 가질 확률은 36%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도 낮은 확률이지만 두 아이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질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란성 쌍둥이가 남녀로 태어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2014년 호주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남녀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영우가 12화까지 방영되는 동안 2화에서 언급된 태수미 아들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분명 뭔가 감춰진 큰 출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수미는 영우를 보스턴으로 보내기 위해 그 사실을 영우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영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우는 준호가 있으니 절대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말인데 영우와 준호가 꼭 결혼하는 해피엔딩 결말로 시즌 1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